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섭입니다. 오늘은 민노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노총 지금 뭐 화물연대 파업 뭐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 완전 정치 조직이다, 민폐노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민노총의 어떤 그 자기 그 산하의 근로자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근로 여건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노동자가 가진 권리가 뭡니까? 최종적으로는 쟁의 행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쟁의 행위를 한다면, 그걸 갖다 주동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 민노총은 예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정치투쟁을 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치투쟁. 왜 노조가 정치투쟁을 하느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우리 국민은 다 어떤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조라는 그 단체, 그 조직이 정당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정당도 아닌데 왜 정치 투쟁을 하냐 그겁니다. 근데 그 정치 투쟁의 구호나 그 목적이나 이런 것도 우리 국민 상당수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과 배치되는 그런 주장들을 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업 이 와중에 12월 1일 날 이 민노총이 자기들 홈페이지에다가 올린 성명이 있습니다. 그 성명의 제목이 뭐냐면, 아직도 활개치며 위세를 떨치고 있는 국가보안법, 이제는 관에 넣어 땅속에 묻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자처하는 민노총이 지금 이 와중에 국가보안법 얘기를 또 꺼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이게 참 공교로운데 뭐냐면, 이거 민노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김여정이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보, 천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윤석열을 왜 가만히 놔두고 있느냐 했더니 갑자기 벌떼처럼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서 파업을 하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네, 뭘 국정조사를 하네, 어쩌네, 벨소리를 다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왜 그 와중에 민노총이 갑자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관 속에 넣어 땅에 묻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들의 어떤 활동상에 대해서 어떤 타당한,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그런 주장을 해대도 지금 모자랄 판에, 정부를 압박해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뜬금없이 국가보안법 얘기를 뭐 하려고 하냐 그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민노총 지도부인지 뭐 집행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한테는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거를 여실히 드러내는 게 12월 1일 날 올린 이 성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명의 내용을 간략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겠냐?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지난 74년 동안 분단 독재와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반민주, 반노동, 반통일 악법이다. 특히 수많은 노동자의 민주노조 운동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며 노동기본권을 억누르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처음부터가 말이 틀렸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에 군림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에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법 체계를 아는 사람이면 그 누구나 지적할 만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헌법 제3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해서 국가보안법은 정부를 참칭하고 독재자의 영토 북반부를 갖다가 불법 점유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갖다 착취하는 반국가단체 북한 독재 정권, 그 다음에 북한 독재 정권을 구성하는 그 구성원, 그 북한 독재 정권과 그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갖다가 처벌하는,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들을 고무 찬양하고 그들한테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그 다음에 반국가단체 지역으로 잠입 탈출하는 그거를 갖다가 행위를 처벌하는 게 국가보안법입니다. 근데 이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헌법 위에 군림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헌법 제3조에 의해서 국가보안법이 있는 건데 어떻게 헌법 위에 군림할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법 체계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민노총은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드냐. 여러분들 여기서 민주가 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들은 민주노총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민주노총도 아니고 민노총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민노총. 왜 거기에다가 그 민주라는 그 민주라는 아주 그 뜻이 좋은 그 단어를 왜 붙여줍니까? 민노총 아니면 자칭 민주노총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권은 북의 사상을 추종한다는 혐의를 씌워 국가보안법으로 노동운동가들을 구속 수배하며 탄압해왔다. 그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해 의문사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며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의문사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도 부지기수다. 노동 현장에서 자주, 민주, 통일, 노동 해방.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자주가 대체 뭡니까? 민노총이 얘기하는 자주, 민주, 통일이 뭔지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국가보안법상 또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한다고 얘기할 때 그 자주, 민주, 통일이 뭐냐 그겁니다. 자주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민주 뭡니까? 사회주의 허용하라는 거 아닙니까?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는 거 아닙니까? 통일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하고 사회주의 허용해가지고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사회주의 허용해서 사회주의 정당이 갔다가 한반도 남반부에다가 정권을 장악하고 그 한반도 남반부를 장악한 사회주의 정권과 북한의 독재 정권, 노동당 정권이 이렇게 합해가지고 결국에는 적화 통일하겠다. 그게 바로 자주민주 통일 아닙니까? 민노총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국가보안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그 표현이 이 속뜻이 이거다 그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자주민주통일, 노동해방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노동운동 탄압의 주요 도구가 되었고 노동자들의 진보적 사상만, 그게 진보적 사상인지 무슨 사상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아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상마저 가로막아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국가보안법은 노동자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 국가보안법 7조는 같은 말이라도 사람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하면서 전태일 평정과 같은 책을 이적 표현물로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군사독재적 시절 정권의 안보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고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으며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국가보안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해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근데 만약에 이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잘못됐다는 거고 이거는 박원순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항상 내뱉는 소리인데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잘못됐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의 남반부로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북한은 우리가 통일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그냥 외국일 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외국과 우리가 왜 통일하고 외국을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됩니까? 물론 공적 원조를 하는 나라도 있긴 하지만 외국과 왜 통일하냐 그겁니다. 우리가 일본과 통일합니까? 우리가 중국과 통일합니까? 우리가 대만과 통일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통일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그겁니다.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해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북한이라고도 안 합니다. 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이라고 할 때 왜 북한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의 북반부기 때문에 북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북한은 우리를 왜 남조선이라고 그럽니까? 북한은 국호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자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선인데 이 한반도 자기들 조선반도의 남반부에 우리가 있으니까 남조선 괴뢰정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기 싫어서 북한이란 표현을 쓰기 싫었는지 아니면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북이라 그럽니다.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남북 화해와 단결을 가로막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만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으며 남북 대결을 걷어내고 평화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 여러분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려면 대한민국 헌법 제3조도 개정돼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갖다가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걸 동의 안 하시면 국가보안법도 폐지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영토를 갖다가 불법 점유하고 정부를 참칭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착취하는 반국가단체일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화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통일할 필요가 없는데 무슨 평화통일의 새 시대를 어떻게 열어갑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민노총이 작년에 2021년에 소위 교육 자료 이런 걸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이십니까? 국가보안법 왜 폐지인가 물음표.
여 밑에 뭡니까? 민주노총 써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이런 소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 소책자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민노총의 정체성, 민노총의 실체,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민노총이 대체 어떤 조직인가, 저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가 대체 무엇인가, 저 사람들은 왜 비판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다수가 다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런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민노총이 대체 어떤 단체인가, 이 단체는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가, 요거를 간접적으로나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다 소책자에 나온 내용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반북, 수구, 반통일 세력의 마지막 버팀목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다 이제 북한의 어떤 선전선동 전략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한번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세력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자주 통일, 독립, 국가건설을 외친 조선 민중들을 학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떻게 얘기하냐. 민주주의, 자주통일, 민중생존권을 위한 투쟁은 이 당시 인민위원회, 이거 이제 해방기 때를 얘기합니다. 인민위원회가 전국의 80%를 차지하고 있었고 김규식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정당한 민중들이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 독립국가를 지향하고 있었던 조건에서 이승만의 국가보안법 제정은 미국에 예속된 단독정부를 구성하여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의 괴뢰 정권이다. 괴뢰 정부다. 괴뢰국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주 통일 독립국가 건설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뿐 아니라 그때 재헌의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준비했던 이 소위 말하는 건국의 아버지들, 그 건국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은 다 뭐냐면 자주 통일 독립국가 건설을 방해하고 그거 꿈을 좌절시킨 아주 민족 반역자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유엔은 총회를 열고 한반도의 독립 문제와 관련해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문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유엔 임시위원단이 관찰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전체 한국인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한반도의 한 부분이 효과적인 통치와 관할권을 갖는 합법적 정부가 수립됐다. 이거는 바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재헌의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건국된 대한민국을 갖다가 국제연합에서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한 게 바로 이 결의문입니다. 이 어떤 국제적으로 정통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지금 주장하는 셈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승만이 미국에 예속된 단독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그겁니다. 또 뭐라겠냐. 남북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북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의 현실을 함께 이야기하고 극복해야 될 상대인 북에 대해 알고자 하는 시도조차 처벌 대상이 되게 하는 악법이다. 평화를 위한 대화, 북바로 알기 등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 여러분들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북한 어떤 자료 같은 걸 보시고 북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럴 때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가보안법 물론 예전에 어떤 일부 부작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근데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현행 법령 모두 다 이거를 갖다 남용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다른 법령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면서 꼭 국가보안법, 그것도 또 국가보안법 뭐냐면 7조를 얘기합니다. 7조. 국가보안법 7조 고무 찬양에 대한 거. 근데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1991년 5월에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 어떤 단서를 집어넣냐면 지금 국가보안법 제7조 거기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런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런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반국가단체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반국가단체의
반국가단체 또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는 자의 활동을 고모 찬양하는 자를 처벌하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뭐가 악법이고, 그게 뭐가 북한을 바로 아는 거를 가로막는 것이고, 그게 뭡니까 대체? 분단의 현실을 그게 가로막는 것입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권익, 근로자의 처우, 이런 거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런 걸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 단체,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노조의 본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민노총은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노동운동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노동운동은 인단협을 넘어서 산업정책에 개입하고 법과 제도를 바꾸며, 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보정당을 통한 정치활동으로 노동자 민중을 위한 권력을 세워나가는 것을 자기 목표로 한다. 이겁니다. 제가 딴소리 안 하겠습니다. 딴소리 했다가는 또 이거 법정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딴소리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민노총이, 아니 지금 이 파업, 자기들 어떤 생존권을 위해서 싸운다는 이 파업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국가보안법 얘기를 하고, 노동운동은 임단협을 넘어서 산업정책에 개입을 하고, 산업정책에 개입을 해, 그 다음에 법과 제도를 바꿔 진보정당을 통해 노동자 민중을 위한 권력을 세워나가? 그냥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세워나가는 건 뭡니까? 이거를 자기 목표로 한다 그겁니다. 자기들이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혹시라도 민노총에 대해서, 아니 그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냐, 정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혹시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민노총이 그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활동한다고 그동안에 잘못 알고 계셨던 분들, 이거를 통해서, 이거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민노총이 과연 어떤 단체인가, 그 실체를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